어느 소년의 기묘한 이야기. 누구에게나 사랑은 찾아온다. 사랑을 접하게 되면 가슴이 뛰거나 볼이 빨개지는 등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신체의 변화를 하지 못했을 뿐더러 사랑이라는 것조차 못해봤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야 입안에 김정현 있냐? 누군가 그 아이의 얼굴에 양아치라는 글자를 적어놓은 그 누구나 봐도 소위 잘 나가는 애처럼 보였다. 고등학생답지 않은 머리 길이, 얼굴에 난 상처 자국, 험악한 인상. 그런 모습을 본 탓일까? 반 아이들은 그 아이의 말에 선뜻 대답을 못하였다. 이 반은 벙어리들만 모아놨냐? 이 반에 김정현이라는 애 있냐고. 쟨데 평소에 소심하고 어기로 유명한 얘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듯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해왔다. 그 순간 나는 뭔지 모를 배신감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왔다. 그리고 나는 죄수인 마냥 반에서 끌려나와 학교 강당으로 이동하였다. 강당 안으로 채 들어가기도 전에 담배 연기가 내 코끝을 찔렀다. 야 데리고 왔어. 강당엔 7~8명 정도 보이는 아이들이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애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소희짱이라는 애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추억만이 밥샵을 향해 빅킥을 날리듯이 나를 발로 가차없이 차버렸다. 급소를 맞은 걸까? 숨이 꼭 멎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코를 강타했다. 코피가 나의 입가를 적시고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야 아프냐? 야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냐? 죽으려고 하는데. 시발 그러게 누가 민정이랑 노닥거리래? 민정.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었다. 그녀는 연예인 버금갈 정도로 뛰어난 미모와 성숙한 몸을 가졌다. 그리고 중학교를 올라오면서 그녀의 이름은 차츰 남자 아이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하였다. 입학한 지 5달도 안 돼 그녀의 이름은 전교생이 다 알 만큼 유명해졌고 소위 잘 나가는 선배들은 그녀의 반에 찾아가 고백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였다.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소문에 의하면 S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목표가 생겼다. 그리고 나는 죽자 살자 공부를 하였다. 마치 초능력을 쓴 듯 매 시험마다 전교 5등 안에 드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 그녀와 같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다가왔다. 드디어 고등학교 원서 접수하는 날이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맞는 최적의 학교를 추천해주는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지만 나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녀가 어느 학교를 지원했느냐였다. 선생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녀가 어느 학교에 지원했는지 물어봤다. 그리고 잠시 고민에 빠졌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와 함께 가기로. 입학 첫날. 바닥 학교라는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아 잠 한숨도 못 자고 나와서 다크서클이 내 볼을 어루만지게 하였다. 피곤함을 뒤로 한 채 난 학교를 가기 위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내 코를 자극하기 시작하였다. 그 향기에 취해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였다. 어깨선까지 온 생머리에 추위 탓인지 볼끝이 빨개진 얼굴. 나도 모르게 정신줄을 놔버려 바지 주머니에 있던 손난로를 꺼내며 그녀에게 주었다. 아차, 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그녀는 나에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밝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날부터 우린 차츰 친해지기 시작하였고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인 반양 등교, 하교를 같이 했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중학교 때처럼 그녀는 유명해졌고 그녀 주위로 남자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제 나 같은 건 버리겠구나. 하지만 나의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다. 키 크고 잘생긴 선배들이 그녀에게 고백했지만 거절을 했고 나를 버리지 않았다. 버리기는커녕 주위에서 커플로 오해받을 만큼 더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주위로 어둠이 둘러쌌다. 그녀는 몇 번이고 거절을 하고 싫다고 했지만 어둠 들은 채 만체거에 반강제적으로 자기 옆에 데리고 다녔고 마치 자기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것 마냥 행동을 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옆에 있으면 그녀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녀와 나를 위해서라도 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학을 가기로 마음먹은 그날 아침부터 어느 한 아이에게 끌려갔고
이유 모를 폭행을 당했다. 시발 그러게 누가 민정이랑 노닥거리래. 니 같은 찌질이가 어떻게 민정이를. 정연아.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 그녀. 민정이었다. 강당문을 박차고 들어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녀. 그녀 뒤에 아주 큰 하얀 날개가 보였고 빛이 강렬하게 내 눈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이제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런데 민정이가 없어졌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내 눈앞에 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 짱이라는 아이가 그녀를 때리고 있었다. 야 이 시발년아, 쟤가 그렇게 졌냐? 응? 시발 좋냐고. 때리는 소리가 강당 안에 퍼졌고 언뜻 보기에도 그녀의 얼굴은 피범벅이 됐고 코뼈가 부러졌는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 있었다. 짱이라는 아이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병원에 데려가긴커녕 나와 민정이를 버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강당 안을 나갔다. 그리고 나는 귀신에게 홀린 마냥 멍한 상태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심하게 맞았는지 단 몇 분 만에 얼굴이 부어올라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고 양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라 눈뜨기도 힘들어 보였다. 나는 절규하였다. 분노와 절망이 내 가슴을 메웠고 어떻게든 민정이를 살리기 위해 난 보건실로 달리고 또 달렸다. 나와 민정이를 본 아이들은 도와주질 못할 망정 괴물인 마냥 우리를 피하였다. 보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보건선생님이 병학과 걱정을 얼굴에 동시에 보이며 일단 병원에 급히 연락을 하였다. 민정이를 침대에 눕히고 난 분노에 사로잡힌 채 보건실 냉장고에 있는 비타 500을 들고 보건실을 나왔다. 그리고 짱이라는 아이의 반을 찾아갔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 난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말았다. 그리고 난 분노라는 인격에 사로잡혀 나조차 감당을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 병을 깨고 그 모서리로 그 아이의 뒤통수를 찔렀다. 피가 내 얼굴에 튀었다. 입속으로 들어간 피가 내 목을 적셔주었고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찌르고 또 찔렀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밑엔 뇌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한 아이의 뒤통수가 보였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순간적으로 난 구급차가 왔다는 걸 직감했다. 지금 그녀 민정이를 못 보면 평생 못 볼 것 같아서 난 운동장으로 뛰었다. 내 얼굴에 묻은 피를 보고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난 그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오직 사이렌 소리만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말려져 있는 휴지가 내 두 코를 틀어막고 있었다. 정연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달갑지 않은 목소리.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짱이라는 아이다. 아니 아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늙어 보였다. 50대 초반 정도 돼 보였다. 그리고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아 정신이 드니? 라고 했다. 아들. 뜬금없는 소리에 황당했다. 그리고 난 얘가 장난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연기와 분장 실력은 수준급이었지만 날 속일 순 없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내 머릿속엔 교실에 들어가기 전 민정이와 내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떠올랐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렸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모 병원에서 20년간 식물인간으로 살아온 아들이 깨어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